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저희 지난번에도 게스트를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도 이인철 변호사님, 법무법인 리 대표 변호사님이신 이인철 변호사님 모시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또 뵈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방송 활동도 너무 많이 열정적으로 하시고 또 업무도 열심히 하신데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까지 되셔서 네,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 주시려고 나와 주셨어요. 저희 지난번 1 회에 한 번 이제 변호사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그때 너무 많은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뭐였냐? 이제 일부를 보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변호사님 정말 방송하시고 재판하시고 그 바쁜 와중에 하루에 뭐 한 4 시 최소한 4 시간에서 6 시간 많으면 8 시간씩 평일에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건 토익 600 점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분은 물론 이제 사람들이 공개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런 분은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그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영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2년 만에 하는 건 제 생각엔 정말 빠르고 정말 성공적인 수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나눴던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일부 보시고요. 오늘은 그 이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이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LLM도 하셨었고 예전에 그리고 이제 다시 변호사 업무를 많이 하시고 20년 차가 다 되신 이후에 '아 나 이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에 도전해 보아야겠다.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어떤 종류의 강의를 들어보셨어요? 뭐 영어로 된 걸 들으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실 강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뭐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 이제 가끔 계시는데, 우리 뭐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도 독학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주로 그때 신입원 가서 학원 강의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뭐 네. 유명한 이제 강사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근데 물론 학교 수업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학교 수업만 가지고 사실 뭐 사법시험을 합격하기는 쉽지 않고, 미국 변호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이 물론 기초가 돼야겠지만 또 인제 이 미국 변호사에 특화되는 또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저는 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미국의 현재 강의가 있죠. 뭐 우리가 잘 네. 아는 뭐 바블이라든지 뭐 테미스, 카플란 같은 게 있고, 음. 그다음에 또 이제 한국 강의가 있어요. 뭐 또 음. 안현주 변호사님이 또 한국 강의를 또 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물론 제 인제 개인적인 사견인 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모든 상황은 다 개인적인 상황마다 다를 수가 음. 있는데, 먼저 한국 강의를 듣는 게 좋다. 음. 왜냐하면 처음부터 바블리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하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음. 다 영어로 말하거든요, 현지인이. 우리가 네. 사실 한국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인제 리스닝과 인제 듣기 아닙니까? 음. 스피킹이 가장 왜냐하면 글로 된 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거든요. 다 인제 글로 된 건 이해가 되는데, 이 현지인이 이제 말로 하는 거, 물론 이제 자막이 있긴 하지만 말로 하는 걸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 한국말로 이해된다. 그리고 물론 인제 "나는 네이티브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가 너무너무 인제 자연스럽다고 음. 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영어 강의를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만, 나는 한국어가 모국어다.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국 강의를 먼저 듣는 게 좀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인제, 그래서 제가 인제 안현주 변호사님 강의를 들었잖아요. 네. 또 안현주 네. 변호사님 강의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커리큘럼 잘 돼 있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인제 듣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외국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네. 바버리도 듣고 인제 네. 처음에 시험 볼 때 바브리 듣고 두 번째 시험 볼 때 테미스를 보고 인제 마지막에 인제 시험 보고 나서 좀 시간 남을 때 카플란 3 개를 전 다 들었거든요. 3개 다 네. 들으니까 이해가 인제 빠르더라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다가 우리 안 음. 변호사님 같은 인제 한국말로 다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한국말로 된 저는 책도 따로 사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미국 법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다음에 영어를 네. 보면은 내용을 다 아니까 그다음에 네. 영어만 인제 대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 음. 강의도 그렇게 어느 정도 손쉽게 들어 가지고 이제 합격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셨군요. 정말 많은 강의를 그럼 다 섭렵해 보셨네요. 예. 근데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한테 이제 강의를 어떤 걸 들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로 하는 내용을 70%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 영어 강의 들으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정말 법은 한국 법이든 미국 법이든 되게 촘촘하고 자세한데 쓰려면 100%
1 부터 5 까지 요건을 다 써야 되는데 내가 한 2개 알아들었다. 그럼 1, 2는 알지만 3, 4, 5는 몰라서 아니면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지나가면 맞아요. 그거는 1, 2, 3, 4, 네. 5를 다 모르는 거나 1, 2만 아는 거나 그렇죠. 똑같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1, 2, 3, 4, 5를 다 알아들 정도는 되고 뭐 원칙이 뭐고 예외가 뭔지가 다 들리고 다 정리가 되면 들으셔도 되지만 95% 정도 들리고 정리가 되면 들으셔도 되지만 90%도 사실은 저는 너무 놓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가 되게 맞아요. 빠르잖아요. 저도 옛날에 바브리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로스쿨 다니고 다 내용을 어떻게든 뭐 험난하게 알아서 이제 안 상태에서 영어를 들으니까 빨라도 따라가겠던데 만약에 처음 듣는 내용을 그걸로 한다면 말도 너무 빠르고 내용도 너무 많아서 진짜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한 바퀴 돌아가야 될 수도 있는 네네. 좀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럼 변호사님은 스터디는 혹시 하셨나요? 스터디를 했습니다. 저는 스터디가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처음에는 음. '스터디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제 스터디 글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제 만든 스터디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신청을 했는데. 아 네. 스터디가 와해가 됐는지 뭐 갖고 와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차라리 하나 만드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아예 음. 글을 올렸어요. 글을 네. 올려 가지고 우리 인제 제가 사무실이 있으니까 뭐 공간은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에 스터디를 하자." 그래서 처음 볼 때부터 스터디를 인제 꾸몄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 모든 진도나 공부가 스터디로 되는 거예요. 스터디는 저는 이제 기출 문제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012년 뭐 줄라이다 그러면은 보통 뭐 6 문제 뭐 PT까지 인제 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1 주일 동안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스터디를 해야 음. 되니까. 네. 스터디를 했는데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터디에서 같이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인제 뭐 더 아는 거는 인제 다른 스터디원한테 이제 전자 칠판 같은 것도 샀어요. 칠판 우와. 같은 데서 하고 그걸로 인제 디스커션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음. 스터디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아 그러면 스터디는 그 에세이 쓰는 것만 하셨어요? 객관식은 혼자 각자 하셨나요? 처음에는 인제 에세이만 했는데 에세이하고 PT만 했는데 그래서 인제 시험 보니까 오히려 인제 에세이를 쓰겠는데 인제 MBA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두 어. 번째부터는 이제 MBA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MBA를 스터디 공부하니까 정말로 효과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스터디에 100 문제를 한다 그러면은 100 문제를 실제 시험 볼 때 3 시간을 100 문제를 네. 풀잖아요. 근데 그거 혼자서 사실 풀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네. 우리가 혼자 있으면. 그래서 네. 실제로 그 100 문제를 스터디원들하고 같이 푼 거예요, 시간을 재고 3 시간 동안. 어. 와.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두 번째는 토요일 날은 에세이를 하고 일요일 날 인제 MBA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 음. 문제를 하는데 그 100 문제도 그냥 뭐 바블이나 이런 데서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본인이 출제를 한 거예요. 어. 본인이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5 명이면 한 사람이 20 개씩 출제하면 100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출제를 해. 그러니까 출제를 하면서도 공부가 되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한번 내 보고 싶다.' 그리고 본인이 음. 출제한 거는 정답을 해설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3 시간을 문제를 100 문제를 이렇게 풀고 그다음에 본인이 뭐 20 문제도 아니면 인제 나중에는 인제 5 명이 하다가 힘들다고 2 명이 나오고 3 명이 했거든요. 그럼 3 명이면 네. 33 문제씩을 인제 하는 거예요. 음. 33 문제를 내가 출제하고 발표도 하니까 그 문제는 진짜 자다가도 생각이 나잖아요. 실제로 음.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주로 이제 네. 뭐 NCEB 문제를 많이 풀었거든요. 기출 문제를 하니까 어차피 다 문제 내는 건 기출 문제 반복이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뭐지 이제까지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제일 공부를 안 하고 이 시험을 붙을까를 되게 많이 생각하세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다른 시험 모르겠는데 이 시험은 공부하는 게 되게 아까우신가 봐요. 되게 최대한 안 하고 아니면 뭐 책도 안 사고 강의도 안 듣고 막 이러고 붙는 게 기본 디폴트인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변호사님 스토리는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네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 이상으로 그 내용을 정말 완벽히 이해하는 데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그 스터디원들과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잖아요. 아 너무 행복하셨을 것 디폴트로 같아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공부 안 하는 거를 디폴트로 하면은 나중에 디폴트 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만 내가 성공을 하는 거지 공부를 안 하는 걸로 기출하면은 시험 붙기도 어렵고 설령 시험이 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자격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증 같은 거 쉽게 보잖아요.
그거 붙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사법 시험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 뭐 이런 것도 공부하냐 민법 같은 데 뭐 음 문서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채권도. 이걸 왜 공부하냐 근데 결국 언젠가 쓰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법 시험은 저희가 20 년도 넘게 본 거예요. 거의 30년 전에 뭐 학교에서 공부한 게 지금 다 기억이 음. 나요.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 시험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만 내가 맞아요. 남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얼마큼 열심히 공부했나 한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너무 에세이 같은 좋아요. 경우에도 그냥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그 무슨 자료인가요? 다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안 변호사님도 뭐 이런 자료 좋은 거 많이 만드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과목별로 이렇게 일전에 써 본 것도요. 제가 인제 음. 연수원 때도 제 인제 배경을 보시면은 여기 인제 노트들이 쫙 보이시나요? 여기 네. 노트들 보면 이게 다 네네네. 제가 만든 서브 노트들이거든요. 서브 어. 시험 때. 아. 서브 시험 날 때도 다 제가 인제 하나는 노트했는데 미국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쓰기는 어려우니까 직접 인제 이렇게 아웃라인 같은 거를 여러 어. 아웃라인 같은 게 이제 제가 바보리도 인제 뭐 음. CMR도 듣고 인제 미국 강의도 3개 정도 듣고 그다음에 한국 뭐 강의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도 인제 인터넷 보면은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10개 정도 자료를 본 것 같아요 대략. 10개 정도 음. 자료를 한 권으로 압축을 시킨 거예요. 아. 책으로 만들어 그게 나름대로의 책으로. 책으로 네네네.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만들 때는 어려운데 이게 나중에 다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맞아요. 막판에 이걸로만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만의 자료를 만드시면은 굉장히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합격에 큰 지름길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인제 또 인제 여기에 그 이미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미지 같은 음. 것도 이제 활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 제가 인제 보이시나요? 스터디할 때 네. 스터디하는 것도 다 찍어 놨어요. 아. 네. 네. 다 찍어 놔 가지고 이런 네 것도 연구가 하는 사진이네요. 거예요. 네. 어. 네. 이런 거를 다 하면은 누구보다 이제 내가 스스로 공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 익숙하고 나중에 음. 막판 되면은 우리가 회독수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네. 계속해서 노리는 거예요. 저는 한 음. 과목당 거의 한 10%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네.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다 자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막 자기는 뭐 예를 들어 6 개월 안에 시험에 붙고 싶은데 막 1 년, 2 년, 3 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저는 지금 변호사님이 하신 걸 보고 너무 딱 내 스타일이다 변호사님. 너무, 너무 맞아요. 좋고 저도 되게 열심히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많이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고 문제도 찾을 수 있는 건 다 네네. 찾아서 저는 시험 물론 이제 JD 하고 했으니까 쪼끔 이 보통 한국에서 공부하는 분들과는 다르긴 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그냥 '아 이건 이래서 그렇구나.' 내가 스스로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고 시간이 그렇게 바트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답안을 쓰고 하면 그냥 점수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남아서 아까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웬만큼 잘 합격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렇게 내가 투자를 안 하고 덜 하고 어떻게든 대강 이것만 넘어가려고 하면 절대 그 선을 넘기가 너무 어렵게 이 시험이 맞아요. 되게 특이하게 만들어진 시험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쪼끔 내가 생각하기에 '지나치다.' 정도 하면 그냥 합격이고 '아 요거까진 안 하고 어떻게 좀 붙어야지.' 하면 쪼끔이 모자라서 이제 불합격. 네. 근데 변호사님은 진짜 근데 네.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잖아요. 뭐 이런 노트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음. 오히려 이게 나중에는 나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맞아요. 거는 안 보고 이것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편하게 하고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두꺼운 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 책 많이 보잖아요. 네. 이 책 많이 메리 웨인즈 책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인제 시험장 가면 다 이걸 들고 있거든요. 이게 인제 음. 기본서를 많이 보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뭐 전과목이라서 근데 이거를 내가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책으로 공부하면은 이 깨알 같은 글씨를 어떻게 내가 쉽게 볼 수 있겠냐고요. 막판에 못하죠. 특히. 이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정리한 거는 이게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네. 나이가 들면 또 노안이 되잖아요. 잘 안 보여요 이런 거. 네. 사실 너무 캐럿 잘 아 안 네.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내가 인제 출력해 가지고 인제 확대 복사했거든요. 확대 복사해 가지고 아 이렇게 크게 하기 때문에 눈에도 쉽게 들어오고 내가 재밌게도 공부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처음에 어렵게 공부할수록 나중에 쉽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 맞아요. 정말 그게 사실은 한국 사법 시험도 그렇잖아요. 1 회독할 때가 제일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1 회독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과목을 공부한다는 거거든요, 구독자 여러분. 그럼 처음에 뭐 헌법책을 읽으려면 얼마나 한자도 모르는 걸 1000 장짜리를 읽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그때 대강 읽으면 나중에 고생하죠. 근데 처음에 정말 꼼꼼히 이게 뭔지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면 그걸 읽느라 뭐 1 달, 2 달이 걸릴 수가 네. 있지만 그다음에는 그 2달 걸리던 게 뭐 1 달 아니면 뭐 20 일 그다음에 뭐 15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한 걸 1 시간 안에 이 1000 장짜리를 읽을 수 있는 그게 이제 회독수를 늘린다고 우리가 보통 한국 시험에서 네. 말하는 건데 사실은 똑같은 원리가 미국 시험에도 적용이 되는 것 맞아. 똑같아요. 같고 네 그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많은 자료를 그 한 권으로 만들 때 사실 처음엔 되게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도 아웃라인을 만들 때 맞아요.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근데 만들면서 머릿속에서 구조화가 되지 않아요? 이 맞아요. 어떻게 만들어진 과목인지 내가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못 하고서 그걸 안 한 상태에서 남이 만든 아웃라인이나 남이 정리한 것만 보면 어느 순간 삐끗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왜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에 이 사이클을 한 번 돌린 게 아니라 돌리다 말고 '아 이 정도까지 하고 뭐 대강 어떻게 이 중에 3개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러면서 약간 생각을 하다 말고 이렇게 근데 아웃라인을 만들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다 생각을 해 봐야 돼서 제가 이제 아웃라인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아웃라인 숙제를 내면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 돈 주고 다 사고 다 이미 있는데 이걸 왜 내가 시간 들여서 만드냐. 불필요한 걸 시킨다."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자료를 하더라도 그건 다 남이 만든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거, 그러니까 100% 완벽한 자료가 다른 사람이 만든 거 하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80% 정도 그 완성도가 있는 내 자료로 하더라도 저는 80%의 내 자료가 훨씬 더 좋다, 나한테. 어차피 음. 이게 100점 보고 맞아. 하는 시험이 네. 아니거든요. 80 점만 넘으면 되니까 네. 80 점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80% 뭐 많으면 90% 정도 커버하면 되니까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면서도 공부가 되고 또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웃라인, 본인만의 아웃라인 만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네. 저의 동지네요. 저도 아웃라인 그리고 아웃라인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공부의 대부분이 끝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쵸, 그쵸. 맞아, 맞아. 신기하지 않아요? 그걸 만들면 옛날에 한국에서는 노트에 종이에 쓰면 이거는 그냥 정리만 해 놓는 거지 공부는 이 다음에 이걸 보면서 한다는 고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한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쓰는 시간이 되게 아까웠는데 약간 미국 시험을 위한 아웃라인은 그걸 만드는 과정 자체가 계속 머리를 안 해 보신 분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머리를 써야 돼서 만드는 과정 많이 써야 중에 돼요. 반 이상의 공부가 이미 되고 그다음에는 맞아요. 쪼금의 시간을 더 들여서 그거를 쪼끔 이해를 한다거나 쪼금 외우기만 하면 되지 이미 이해는 대부분 끝나더라고요, 아웃라인 자체를 만들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공부 방법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엔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나만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정말 빨리 갈 수 있는 한 과목이라도 그쵸. 한번 해 보시면 그 진가를 아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그리고 재밌어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네. 마시고 이게 만드는 과정이 재밌고 뭐 그러니까 요게 막 이렇게 색깔별로도 이렇게 뭐 칠하고 네.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개씩 본인만의 책을 사는 게 요게 인제 인덱스이거든요. 그 음. 보이시죠? 내가 인제 나중에 네네. 입시로 이거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만들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공부를 재밌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안 변호사님 강의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안 변호사님 강의가 인제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판례를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 네. 판례를 뭐 이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그게 좋았거든요.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판례를 굉장히 재밌게 공부해서 우리가 이게 이론과 실제 사례를 연관해 줘야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다 사례로 나오는 거 음.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법시험도 판례를 다 응용해서 내는 건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 있었던 판례 그 내용을 다 응용해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은준 변호사님 굉장히 판례를 깊게 공부하시고 그걸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그게 굉장히 재미있게 도움이 많이 됐고 실제로 제가 공부할 때도 이 판례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판례를 몇 개 썼어요. 네. 미국 애들은 판례 잘 안 잘하셨어요. 쓰는데 네. 판례를 쓰면 그거 완전히 그건 고득점이에요. 출제자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이론만 써서 그냥 아이들만 딱딱딱 쓰는데 나는 거기 플러스 판례까지 쓰면은 이게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게 뭐 미국이 인제 절대 평가를 하지만 결국에 상대적인 평가도 감안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답안과 네. 차별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영어가 부족한데 차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때 더 판례를 쓰거나 아니면 음. 이론적인 걸 더 쓰면은 인제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 판례 네. 바른 공부도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팁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아직 저희가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룬 부분이 있었어요. 객관식 시험 그리고 에세이 시험 아. 그리고 PT라고 부르는 퍼포먼스 테스트에 대해서 변호사님만의 또 꿀팁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